요즘 쿠팡 반품 정책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환불 사유는 터무니없고 재판매도 어렵고 쿠팡에서 보상해주겠다던 정책은 정말 신청하기 어렵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쿠팡 매출 비중이 다들 높으실 거예요. 이런 분위기에 대비하여 다른 마켓의 매출 비중도 높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마켓들 중에서도 스마트 스토어가 최고입니다. 수수료도 낮은데 가장 중요한 점은 반품 보류나 반품 거부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저는 스마트 스토어 매출 비중이 높은데요. 심지어 쿠팡보다도 매출이 높습니다. 덕분에 저는 쿠팡 클레임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쿠팡 매출 비중이 제일 높았는데요. 이 네 가지를 적용하고 나니까 스마트 스토어 매출 비중이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이 네 가지만 적용하면 여러분도 스마트 스토어 매출을 훨씬 더 많이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반자동은 광고 집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실제로 스마트 스토어를 활용해서 반자동 광고를 돌려봤습니다. 그런데 로아스가 무려 6000%가 나왔어요. 이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네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유료 배송 전략입니다. 제가 상품을 예시로 들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좀 시기가 맞지 않지만 이런 가벼운 상품에 대해서 저는 스마트 스토어는 유료 배송으로 등록을 하거든요. 윈들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시면 마켓별로 판매가의 기본 배송비 합산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판매가에 유료 배송으로 설정을 하고 이 비용을 3,000원, 3,000원이라고 설정을 하면 쿠팡 같은 경우는 아까 그 기능을 켜두면 이 배송비가 유료 배송이지만 3,000원이 판매가에 포함이 돼서 총 24,000원의 상품 등록이 되면서 무료 배송으로 자동으로 등록되게 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자, 그런데 스마트 스토어는 그런 기능 설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상품을 등록을 하면 유료 배송으로 그대로 등록이 됩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자면요. 이렇게 유료 배송으로 설정을 하고 3,000원을 배송비로 따로 설정을 하게 되면 스마트 스토어는 16,000원으로 상품 가격이 등록이 되고 배송비가 따로 설정이 돼서 유료 배송으로 등록이 되고요. 쿠팡은 그대로 이 상품 가격에 3,000원이 추가가 돼서 무료 배송으로 등록이 됩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상품 금액이 굉장히 저렴하게 보여질 수 있다는 건데요. 저는 이 스마트 스토어는 유료 배송으로 설정할 수 있는 건 유료 배송비로 따로 책정을 해가지고 등록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해가지고 쿠팡이나 11번가 지옥션은 무료 배송으로 상품이 등록되게끔 설정을 해놓고요. 스마트 스토어는 유료 배송을 올립니다. 자, 실제로 제가 이렇게 상품 등록을 많이 해봤는데요. 스마트 스토어는 판매가 더 잘 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이런 상품 같은 경우는 상품을 여러 개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유료 배송으로 빼놓으면 이 한 개당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지기 때문에 다른 셀러의 상품들과 경쟁력이 조금이나마 더 생긴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유료 배송으로 설정해서 상품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유료 배송으로 등록할 수 있는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유료 배송, 그 다음에 무료 배송 있는데, 만약에 상품 가격이 20,000원인 경우 실제로 들어가는 해외 배대지 비용이 8,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게 상품 가격이 20,000원이고 해외 배대지 비용이 8,000원이에요. 근데 유료 배송을 할 때에는 저 같은 경우는 8,000원이 든다고 했을 때 이 배대지 비용을 5,000원으로 설정을 하고 이 배송비 부분을 3,000원으로 설정을 해요. 그러면 상품 가격은 배대지 비용이 어느 정도 일부만 녹아서 25,000원이 되고 여기에 배송비 3,000원이 설정이 돼서 등록이 되겠죠. 자, 무료 배송은 그냥 상품 가격이 28,000원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올렸을 때 주의하실 점은 이 유료 배송으로 해서 배송비를 따로 뺐을 때 상품을 여러 개 구매한 경우, 상품을 한 개가 아닌 10개를 구매했어요. 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상품이 가볍기 때문에 한 개를 보내나 10개를 보내나 무게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배송비 차이가 크지가 않아. 그래서 배송비가 한 번만 결제돼도 우리는 크게 손해를 볼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를 구매하면 고객 결제 금액은 28,000원이 되고 10개를 구매하게 되면 250,000원에 배송비 3,000원, 즉 결제하는 금액이 253,000원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배송비를 빼고 나머지 마진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인데요. 이런 상품은 괜찮지만 예를 들어 이런 상품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품 같은 경우는 배송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배송비를 따로 빼놓으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품은 한 개씩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개당 배송비가 들어가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품은 무료 배송으로 배송비를 따로 상품 가격에 녹여주셔야 되고요. 자, 무게가 무거운 상품은 무료 배송으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전자제품입니다. 자, 전자제품은 한 개씩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품 개당 배송비를 다 녹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개를 결제했을 때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내지 못하는 상품, 또는 개수가 늘어날 때마다 무게가 차이가 많이 나서 배송비가 많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절대 유료 배송으로 하시지 마시고 무료 배송으로 개당 배송비를 책정해서 상품가에 녹여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가볍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상품은 이런 식으로 유료 배송으로 설정해 주시면 훨씬 더 유리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 전략은 상품명입니다. 자,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품명에 많은 단어를 넣으면 오히려 좋지 않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린 이야기인데 여기에 키워드를 한 5개나 8개만 넣어주시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정말 짧게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느 정도 단기간 내 상품이 순위가 높을 수는 있지만 이 상품 하나하나에 대해서 수명이 굉장히 짧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50자를 맞춰서 상품명을 설정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자,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상품 모음전 정책 때문에 옵션명이 지금 상품명에 뒤에 붙고 있거든요. 자, 이거는 윈들리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어느 정도 정리를 먼저 해주시고요. 자, 상품명 뒤에 이렇게 붙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50자가 넘어가지 않도록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한 이 정도 줄이면 50자에 가깝게 상품명을 지을 수 있죠. 대신에 이 안에 넣을 수 있는 키워드는 모두 다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상품명이 짧아서 검색 수요를 못 잡는 것보다는 내가 넣을 수 있는 그런 유효한 키워드는 꽉꽉 채워서 넣은 다음에 어떤 걸 검색해도 내 상품이 뜨는 게 중요하지 내가 상위 노출을 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자동 방식은 이렇게 내가 넣을 수 있는 만큼 키워드를 많이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오늘 출발 기능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오늘 출발 기능은 제가 예전부터도 많이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 기능은 윈들리 자체에서 좀 설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기본 설정에 들어가셔서 스마트 스토어 여기 아래쪽에 보면 오늘 출발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자, 요거 오늘 출발 설정해 주시면 상품이 어떻게 뜨냐면 자, 이렇게 앞쪽에 파란색으로 오늘 출발이라는 배지가 붙어요. 그러면 구매자들로 하여금 이 상품은 그래도 다른 판매자들보다는 조금 더 빨리 출발하겠구나, 빨리 배송이 되겠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좀 설명을 드렸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해외 직구인데 오늘 출발이라는 걸 설정을 해도 되는지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우리가 뭘 페널티를 받거나 아니면 CS가 많이 발생하거나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에 어떻게 보이냐면요. 해외 오늘 출발 상품이라고 나옵니다. 자, 네이버도 우리가 해외 직구인 걸 알고 해외에서 오늘 출발이라는 의미는 국내에서 바로 출발하는 상품이랑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멘트를 자동으로 노출을 시켜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에서 배송을 시작하는데 오늘 출발 상품이면 빨리 도착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해외 상품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이렇게 공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간혹 가다가 고객이 오늘 출발 상품이라서 주문했는데 왜 이렇게 안 와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해외 오늘 출발 상품인 것을 인지를 못한 경우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설명을 좀 잘 하면 돼요. 저희가 오늘 출발 상품이긴 하지만 해외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국내 상품과는 조금 다르게 시일이 며칠 걸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잘 해드리면 충분히 이해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가 굉장히 좋은 점 하나가 또 그런 거에 있어서 또 CS가 발생해서 반품해주세요, 취소해주세요 하면 우리가 반품 거부라든지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네이버에서 지원하는 기능인 만큼 네이버에서 충분히 활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이 내용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이걸 그대로 적용을 했더니 매출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윈들리에서는 요거 오늘 출발이라는 기능을 켜주시기만 하시면 되는데요. 윈들리를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수동으로 변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들어가신 다음에 상품 관리, 상품 조회로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100개씩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기 오른쪽에 1000개씩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상품 전체 선택하시고 배송 변경 부분에 배송 정보를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배송 클릭해주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오늘 출발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기준 시간 설정이라는 부분 버튼 눌러주시면 우리가 몇 시까지 들어온 주문을 오늘 12시 전까지 운송장 번호를 넣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주의사항은 오늘 출발 설정하면 말 그대로 운송장 번호를 그날 당일날 입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매일마다 주문 처리하실 수 있는 셀러들만 이 부분 적용을 해주시고요. 대신에 이걸 적용해주면 효과가 그만큼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고민해주시고 웬만하면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평일 12시라고 되어 있는데 12시
12시, 그러니까 낮 12시까지 들어온 주문건은 무조건 그날 밤 12시 전까지는 운송장 번호가 입력이 되어야 해요. 자,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선택해 주시고요.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주의하실 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 부분 진짜 중요해요. 자, 아래쪽에 있는 이 초록 색깔 변경 버튼을 누르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반품 배송비와 교환 배송비, 이 나머지 부분이 설정한 금액이 아닌 일괄적으로 다 수정이 돼버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위쪽에 있는 이 회색깔 변경 버튼만 눌러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출발 설정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스마트 스토어 광고 전략입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검색 플랫폼 이름에 걸맞게 굉장히 통계라든지 분석이 좀 잘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스마트 스토어 화면에서 아래쪽에 데이터 분석, 그리고 여기서 마케팅 분석에 들어가면 내 스마트 스토어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유입 경로나 키워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검색 채널 클릭해주면 내 스토어에 어떤 키워드를 검색해서 들어왔는지, 그 다음에 그 키워드로 결제 금액이 얼마 정도 발생을 했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경량 에어컨 헬멧이라는 키워드로 우리가 판매된 상품이 있다면 그 상품을 광고로 집행을 해보는 거예요. 네이버 광고에 들어가셔서요. 광고 소재를 추가를 하는데 새 소재해서 여기에다가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판매가 된 상품을 검색한 다음에 집행을 해보는 거예요. 일단 판매가 되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 검색 결과에서 내 상품을 조금 더 노출 순위를 올려주면 이거는 전환율이 일단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출량을 올려주면 훨씬 더 판매가 더 잘 될 확률이 높거든요. 이런 방법은 일단 판매가 되었다 하시더라도 상세 페이지가 만약에 중국어 투성인 그런 상세 페이지라면 어느 정도 번역이나 수정 과정을 거치신 다음에 이 광고비를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검색을 한 다음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고요. 저장 후 닫기 버튼을 누르면 후에 내 상품 광고가 집행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이 상품 같은 경우는 1,705원을 쓰고 11만 원의 매출을 냈고요. 이 상품은 9,600원을 투입하고 29만 원의 매출을 냈습니다. 자, 이거는 1,760원을 내고 1,700원 매출을 냈는데요. 자, 쿠팡에서는 사실 잘 볼 수 없는 노하스거든요. 전환 매출액이 크지 않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요. 이것도 사실 원래는 광고 집행을 하지 않았으면 없었을 수도 있는 매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조금 더 스마트 스토어 매출을 키울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설명드린 이 네 가지 방법 활용하셔서 조금 더 스마트 스토어 매출 올려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네 가지 방법을 적용하면 매출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휴가철이라서 매출이 잘 안 나오시죠? 저도 지금 상품 등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입량이 7월 말부터 뚝 떨어졌어요. 자,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아이를 돌보면서 8월 1일 날 530만 원짜리 상품을 판매를 했습니다. 하루 만에 상품 한 개 팔아서 530만 원의 매출을 발생시켰는데요. 아이가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보면서 거실과 컴퓨터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뤄낸 결과인데요. 이 상품을 판매하고 나서 제가 느꼈던 점은 제가 아이를 돌보면서도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감사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다 각자의 상황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부대의 매력이 있다라는 거 좀 한 번 더 상기시키면서 좀 열심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이 있다면 지금은 휴가철에 필요한 거 그리고 여름에 필요한 상품을 집중적으로 올리셔야 될 때예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6월보다는 7월 매출이 더 올라갔거든요. 여름 상품만 정말 집중적으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올리다 보면 그나마 비수기에 덜 힘들게 좀 지나갈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